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신건희입니다. 이번엔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퇴사하면 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? 당장 월급도 끊기는데 말이죠.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이 있거나 월세를 내는 입장이라면 더 고민이 되죠.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는데 기존에 모아놓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. 이런 상황에서도 퇴사해야 될까요? 아니면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?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방법을 세 단계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우선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, 부채는 얼마인지 아시나요? 또 자산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, 수입과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?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앞으로 찾아올 보릿고개를 잘 넘길 수 있어요. 우선 수입과 지출 규모를 알아야 돼요. 만약 월급 외에 소소하게 들어오던 수익이 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죠. 사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쓰는지를 아는 거예요. 매달 무슨 명목으로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기록해야 돼요. 몇 달간 가계부를 쓰는 방법도 있고, 아예 지출 항목을 정리해서 평균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. 그럼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나올 거예요. 그 다음 계산은 간단하겠죠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출로 나누면 추가적인 수입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나와요. 만약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? 이 경우엔 회사를 나오면 안 돼요. 나오자마자 할 일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면요. 이게 참 중요해요. 왜냐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건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바로 억만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일을 찬찬히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. 두 번째, 내 경제적 상황을 알았다면 이제 지출을 줄여야 돼요.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죠. 매달 내 카드값을 든든하게 방어해주던 월급은 이제 사라질 테니까요. 물론 회사를 다니지 않을 때 오히려 아낄 수 있는 비용도 있어요. 출퇴근 교통비나 점심 먹고 꼭 한 잔씩 마시던 커피값이 대표적이죠. 저는 삶의 질을 해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다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죠. 중단기적으로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쪼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겠죠. 세 번째,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.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입을 늘려야 돼요. 사실 돈을 덜 쓰는 건 쉬운 일이에요. 그냥 사던 걸 안 사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일하는 게 가장 속편한 해결책이에요. 월급을 떼먹는 악덕 기업이 아니라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어주니까. 하지만 언제까지고 직장인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겠죠? 월급 외에 수익을 내는 건 사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. 여러분들 명의로 건물이 몇 채씩 있거나 부모님이 차려준 카페가 있는 게 아니라면요. 특히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번다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인내심과 더불어서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내 지갑 사정을 파악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. 사실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. 그걸 여러분이 몰라서 못 버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에게 맞는 일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. 모든 사람이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업에서 대박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.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죠. 한편으로 맞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건 그만큼 길을 찾기가 수월하다는 말도 돼요. 너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참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. 그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. 참 무책임하죠. 보통 월급의 수익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죠. 유튜브를 해라, 블로그를 해라, 재테크를 해라 이런 식으로요. 물론 저도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.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. 바로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.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아시나요? 요즘 MBTI 검사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죠. 왜 그럴까요?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자기를 알고 싶은 욕구가 커서 그런 거다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여러분의 자아 성찰은 MBTI 성격 유형 검사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. 검사를 해보니까 내가 내향적이다 아니면 외향적이다 이걸 알았어요. 근데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죠? 그 전에 뭐부터 시작해야 하죠? 그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. 애초에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어서 그래요. 아니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데 무슨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빠른 시간에 돈 버는 법, 파이어족이 되는 법,
투자로 대박나는 법이 아니거든요. 그보다는 어떻게 나에게 맞는,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?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분명 다를 거예요. 전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,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앞서 언급한 세 단계를 어떻게 실제로 실천했는지 말씀드릴게요.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 봐요. 안녕히 가세요.